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중국이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는 중국 신형 전투기 제-20화 항모 전용 스텔스기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제-35기의 실제 성능 및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에 대한 진실성 여부와 이 전투기들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 대한 국뽕 캔디를 두세 편으로 나누어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전투기는 여러가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수차례에 걸친 시험과 실수를 거듭해가며 개발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개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첨단 과학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며 완성해 나가게 되죠. 그러나 당장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과 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우선은 기존에 이미 검증 완료된 기술들을 사용해가며 점진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미 양산되어 실전 배치가 됐고 여전히 업그레이드 시켜가며 기능 수준과 완성도를 높여가는 대표적인 전투기가 미국의 F-35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기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중국이 개발 완료했다고 내놓은 J-20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죠. 중국은 이미 제-20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 수준을 적용하여 5세대 전투기로 개발 완료했음을 외치며 양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방산 관련 과학 수준은 결코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여전히 미완성 중에 있으며 계속 수정 과정을 거치며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4 초기 버전인 제-20도 이러한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완성 상태인 개발 중인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중국은 제-22인이 시험 비행 단계에 들어설 때부터 미국의 F-22 랩터와 맞먹는 수준의 5세대 전투기를 완성시켰다고 뻥을 치기 시작했지만 시제기를 내놓은 시점부터 밖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문제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문제점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간다고 발표할 당시 미국 등 외국 군사 관련 전문가들은 그들이 그동안 진행해온 전투기 개발 과정과 수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설령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나 되어야 중국 제5세대 전투기가 나오리라고 예상했었죠. 그러나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0년이나 빨리 제-20의 시제기 초도 비행에 들어가자 미국 등 외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놀랐었다고 하며 어찌되었던 실제로도 중국의 군사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군사 전문가들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과 러시아에 한창 밀리고 있던 전투기 개발에 투자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0기를 개발하여 양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죠. 실질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있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작전 범위를 결정짓는 레이더의 개발과 기술 완성도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며 제-20에 이어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제-35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최신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 하나인 스텔스 기능은 이론상으론 엔진이나 레이더의 문제점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나름 수긍이 갈 정도이긴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곳이 있기도 하죠. 중국 신형 전투기 제-20의 구조를 놓고 보자면 스텔스에 유리한 DSI 방식의 공기흡입구 형상과 함께 EOTS, DAS 같은 광학식 전방위 상황 인식 및 타겟팅 시스템과 몇 가지 부분의 안테나들도 스텔스 형상으로 모두 동체 매입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또한 기체 표면에 이은 매와 동체 엔진 커버 끝부분까지 모두 톱날 처리가 돼 있는 등 개발 당시 최신 트렌드를 모두 적용했고 특히 단거리 미사일을 내장하는 측면 내부 무장창은 미사일만 내놓고 개폐부를 닫을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 스텔스 기능에 대해선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인도군이 수호이 30MK로 비행 중인 제-20을 탐지했다며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자 환고시보는 2021년 4월 5일자 기사에서 그동안 국내에서의 운용 및 적대 세력의 제-20의 성능을 오판하게 만들기 위해 레이더 리플터의 일종인 루네부르그 렌즈를 장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떼어내고 진정한 스텔스기로서 작전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했죠.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의심하고 있지만 접경지에서 운용할 때 안전이나 오인 방지 목적을 위해 레이더 리플터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것은 사실 F-35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군이 도입하여 실전 배치한 F-35 같은 경우는 진짜 스텔스 성능을 이란이나 러시아 등에 감추기 위해 일부러 레이더 리플터를 달기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군의 주장만을 가지고 중국 측의 주장을 변명으로만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요. 스텔스 기능 부분에서는
나름 그들의 주장과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라고 인식해주는 반면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20뿐 아니라 중국이 개발한 제2 시리즈 전투기들 모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중국은 2010년대 초반까지도 초음속 비행 가능 엔진 제조에 대한 기술 부족으로 제220 전용 엔진 생산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새 턴 엔진을 수입해 장착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5세대 전투기에 걸맞는 슈퍼 크루징 가능한 대출력 엔진의 생산 능력이 없어서 제20의 프로토타입들은 러시아제 엔진을 달거나 혹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 자국산 엔진을 이용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자국산 전투기 엔진을 판매해서 사용하도록 허가는 했지만 2009년 중국이 수호-27을 불법으로 무단 복제해서 제21을 제작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호-230을 판매할 때 기체와 엔진 복제 금지 조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 연방 붕괴 후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최신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은 그것들을 무단으로 복제해 짝퉁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러시아가 많은 손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다시 재정을 확보한 러시아는 최신 기술의 중국 판매를 막고 있으며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수호이4가 중국의 소송까지 걸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었죠. 중국은 이미 자체 기술로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실상 여전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20과 항모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제235에도 충분한 출력이 가능한 엔진이 급한 입장이기 러시아 엔진 수입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가 개발 완료한 5세대 전투기에 사용될 AL-41 엔진이 양산에 들어갈 것이지만 어떤 약속이나 신용관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짝퉁을 만들어 버리는 중국에 이 신형 엔진을 판매할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때문에 제20 시제기에 장착된 것은 자체 개발한 제21용의 WS10 엔진으로 상당히 큰 기체를 가진 제20에 사용되기에는 출력도 부족하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37,500파운드급 WS15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그 엔진의 성능 역시 미지수라고 해요. 중국에서 5세대 전투기라고 선전하는 이 전투기의 기량을 모두 발휘하기 위해선 최소한 러시아가 개발해 놓은 새 턴 117S 엔진 정도는 장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며 현재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국가들 모두 엔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 중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 확실하죠. 거기다 그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WS15 엔진의 스텔스 노즐 기능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추가적으로 스텔스 노즐이 적용된 기술을 이미 개발한 러시아 등지에서 비싼 값에 사야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제20에 탑재될 충분한 기량을 가진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고 떠벌이고 있지만 사실 WS15 엔진의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제21, 15, 16의 WS10 엔진에 요구되는 성능조차 완벽하게 구현할 정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중국군의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군은 2017년 신형 WS10X를 개발해 제20에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는 원래 탑재가 예정된 WS15를 개발하지 못해 급하게 WS10의 성능을 개량해 임시 변통으로 장착한 형국이라고 홍콩의 SCMP가 보도하기도 했었고 2021년에는 자국산 엔진 WS17을 탑재한다는 발표를 했죠. 이후 2022년 1월부터 WS15 테스트가 포착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3월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성공적인 테스트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2023년부터 개발 완료 및 양산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하였고 2023년 로트부터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WS10C 장착 로트 기체에도 WS15 엔진으로 교체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해요. 엔진의 문제와 더불어 레이더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러시아와 이스라엘 기술에 의존하던 중국은 엔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존하던 두 나라에서 수출 금지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체 개발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러시아 등의 기술을 바닥에 깔고 진행할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기술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현재 중국의 레이더 기술은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제20에 장착한 ASA 레이더에 1856개의 TR 모듈을 장착했다고 알려진 사실 외에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의 실제 성능은 아직 대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업그레이드 형식을 취하며 수정해 나가는 동안 결국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수준에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전투기의 개발 과정이 수십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에서도 5, 6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개발될 것은 당연하기에 중국의 현실적 수준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군이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는 공군력 증강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중국의 과대망상적인 부풀리기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경에 자위대는 147기의 F-35 도입을 확정했고 한국도 80기의 F-35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V 66기를 도입하고 자국산 지대공 미사일 전력 확충과 더불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역시 구입하는 등 어떻게든 맞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다 국경지대에서 중국과 맞짱뜨며 절대로 밀릴 생각이 없는 인도는 향후 러시아가 개발 중인 수호이-57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주변국들은 중국의 제20에 대해 충분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단지 한 가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도입 결정한 F-35를 모두 합쳐도 200여 기 정도밖에 안 돼요. 수적 열세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만약 중국이 제220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패자 타이틀을 확보하려는 야욕을 보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수량을 보유해야 가능할 것인데 이 역시 이론에 불과한 수치로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들 외에도 어찌됐든 중국군은 미군의 F-22 랩터와 맞짱 떠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실상 제-20은 F-22가 아니라 F-35와 대칭을 이루는 전투기이고 거기에다 한국의 KF-21의 완성도가 날이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를 쓰고 개발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20과 제-35 등 제2시리즈 전투기들이 현재 수준의 기량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러시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 과학기술력에 회의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술적 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솔직히 기본적인 기술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돈 플러스 인력 플러스 시간만 있으면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중국의 개발 인력이나 투자하는 돈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중국제라고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임이 확실하거든요. 당장은 중국이 레이더와 엔진에 관한 기술력의 한계로 입수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확장성을 감안하면 이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20의 기체가 크기 때문에 추후 개량의 선택 여지가 넓으므로 엔진 문제만 어떻게든 기술을 훔치든 복제를 하든 비싼 값을 구입하든 해서 해결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생각이죠. 레이더 동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력 레이더를 장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한 기체가 크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커서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이나 각종 폭탄 등을 여러 발 장착하고도 스텔스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건 역시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대량의 예산을 투자만 한다면 다른 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훌륭한 전투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외국 전문가들의 제20에 대한 평가는 F-22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평이 대세이며 주변국들은 중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하여 방공망과 공군력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해군력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투자할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20은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중국의 1차 목표인 동북아시아 재패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일본과 미 해군인데 이쪽 주력 기종은 F-22 랩터가 아니라 F-35가 될 것이기 때문에 F-35와 비슷하거나 근소한 우세만 정하고 있어도 중국이 보유한 숫자상으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한국은 이런 의견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이 지나친 야욕으로 동북아에서 막 나가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그들의 행위에 대처하는 가운데 한국보다도 미국이 더욱 강하게 그들을 밀어붙일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 판단의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열강을 상대로 미국은 유사시 상륙작전 없이 육로로 입성이 가능한 유일한 교두보가 한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몇 나라에 보였던 미지근한 태도를 한반도에서는 달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에 성공한 KF-21 보라매가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F-22처럼 미사일 등 장착할 무기를 내부창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미 기체에 확보해 놓고 최근 시험 비행에서 성공적으로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임으로써 중국의 제20을 이용한 동북아 재패 목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적 여건 중 하나가 된 것이죠. 물론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전투기 분야의 과학기술과 능력에 대해 겉으로는 가소롭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심 신경 쓰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KF-21 하나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KF-21의 조정과 무기 사용 등에 있어서 미국의 F-22와 F-35라는 명실공히 5세대 전투기들과 호환되는 점들도 적지 않은 부담일 거예요. 거기다 그동안 지속적인 훈련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한미 간의 군사협력 체계는 언제라도 호흡을 맞추며
작전을 펼치는 전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에 쉽사리 경거망동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방송도 오늘 방송에 이어서 2편을 진행하며 계속 국뽕 캔디를 배달해 드릴 계획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